유럽의 무역 금융의 중심지 스위스 제네바. 제네바는 주요 국제기구들이 모여있는 유럽의 심장부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자동차로 30여 분 떨어진 교외 메이런엔 유럽 입자물리연구소 세른이 있다. 세른은 미국 페르미 연구소와 쌍벽을 이루는 세계적인 입자물리학의 메카, 유럽의 힘으로 불리는 곳이다. 세른에선 지금 우주 탄생의 비밀을 밝힐 인류 최대의 프로젝트가 추진 중이다. 바로 빅뱅이다. 지금으로부터 150억 년 전 우주에서 일어난 대폭발.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지 않았던 우주는 이 빅뱅으로 시작됐다. 초기 우주가 식으면서 물질의 기본 입자인 쿼크들이 나타나 양성자, 중성자를 이루고 다시 전자가 결합돼 비로소 원자가 태어났다. 우리가 아는 우주상의 모든 물질이 빅뱅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빅뱅을 재현하는 것은 모든 물리학자들의 꿈이기도 하다. 태양계의 푸른별 지구, 그리고 유럽에 위치한 여의도 크기만한 세른. 그 연구소 지하에선 인류의 꿈을 담은 사상 최대 규모의 실험이 준비에 들어갔다. 빅뱅으로부터 150억 년이 지난 서기 2007년의 어느 날, 세른 지하 150m 깊이에 설치된 입자가속기가 가동을 시작한다. 원형의 관아 안에 입자를 넣고 높은 에너지를 갖도록 가속하는 것이다. 현재 최고 수준이라는 미국의 가속기보다 10배가량 강력하다. 초전도 자석의 힘으로 탄력을 얻은 양성자가 달리기 시작한다. 순식간에 시속 5,000km에 도달한다. 원자 내부 구조가 바뀌며 물질의 성질까지 바꿀 수 있는 속도다. 가속이 붙을 때마다 양성자의 에너지는 더욱 커지게 된다. 신의 영역이라는 물질을 창조할 수도 있는 수준, 즉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빛의 속도와 거의 근접한 그 순간, 빛의 속도로 가속된 양성자들이 충돌한다. 이때 발생하는 에너지는 14테라 전자볼트 규모, 빅뱅 직후의 고에너지 상태로 새로운 소우주가 탄생하는 것이다. 현재 세른에선 이 거대 실험을 해낼 강입자 충돌형 입자가속기 건설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하 100에서 150m 깊이에 길이 27km의 원형관이 설치됐다. 원형관 안에는 길이 15m, 무게 35톤의 초전도 자석 1232개가 설치되는데 자석 1개값만 해도 1억 프랑, 우리 돈으로 800억 원이 넘는다. 오는 2007년 말 가동을 시작하면 지금껏 가설과 이론으로만 존재했던 물질의 근원과 우주의 기원을 풀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80개국에서 온 7천여 명의 과학자들이 세른에 모인 이유이기도 하다. 전 세계의 관심과 이목을 끌고 있는 세른 곳곳은 1년 365일이 관람객들로 넘쳐난다. 이들을 안내하는 역할은 세른의 연구원들이 맡고 있는데 스스로 자원의 가이드 역할을 맡고 있는 과학자들만 300명에 이른다. 호기심 많은 방문객들을 위해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연구실까지도 공개된다. 우주의 기원에 대한 의문을 풀어줄 거대한 실험 장비를 보며 첨단 과학의 힘을 새삼 깨닫는 곳이 세른이다. 21세기 과학의 흐름을 바꿀 연구가 진행되는 세른은 까다로운 물리학의 벽을 허물고 대중에 접근하고 있다. 세른이 유럽 과학기술의 메카라면 한국엔 대덕이 있다. 대덕은 우리나라 연구 인력의 10%가 몰려있고 국가 연구개발 예산의 30%가 투자되고 있는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중심지다. 대덕에 입주하고 있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은 20군데, 민간 연구소와 벤처기업을 합쳐 200여 개의 연구기관이 밀집해 있고 연구 인원만도 2만여 명에 달한다.
이 과학기술연구소의 건립은 작년 5월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당시 존슨 미국 대통령과의 공동성명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70년대에 조성된 대덕은 경제적 불모지에서 출발해 우리나라 근대화의 신화를 일궈낸 성장 동력이었다. 황무지에서 시작한 대덕은 정착기인 70년대 연구소들의 입주 러시가 이어지면서 연구 개발을 위한 기반을 갖추어 나갔다. 기반이 다져지자 하나로 다목적 원자로 개발, 국내 최초 실용 위성인 아리랑 1호 등 대형 연구 성과물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2000년 대덕밸리를 통해 연구 성과의 상용화에 나선 대덕은 설립 30년을 맞아 제도약의 시험대에 서게 된다. 시동 아이디 카드를 전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국민소득 $10,000에 머물러 있는 우리나라 경제를 $20,000로 키워야 한다는 새로운 과제가 부여된다. 그 역할을 뒷받침하기 위해 구상된 것이 대덕 연구개발특구다. 대덕특구는 기존 대덕연구단지 일대 840만 평을 포함해 대덕 테크노밸리와 대전 3사 산업단지 등 2,100만 평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이다. 대덕특구는 연구 성과의 사업화 촉진, 벤처 생태계 조성, 국제화 성과 확산 등의 목표 아래 오는 2010년까지 7,800여억 원이 투입된다. 목표대로라면 10년 뒤 대덕특구엔 외국 연구기관을 비롯해 첨단 기업이 현재 3배 이상인 3,000개가 입주하게 되며 연간 매출액만 30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기대다. 이거 하지 말고 그냥 없었던 원래 그대로 놔둬. 하지 마. 하지 말라고. 장밋빛 청사진에도 불구하고 대덕특구는 시작부터 암초에 부딪혔다. 대덕 연구개발특구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주민공청. 시작부터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흘렀다. 회의장 곳곳에 개발 백지화를 요구하는 현수막이 나붙었고 주민들은 행사장 안팎에서 특구 결사 반대를 외쳤다. 벌써 2차례나 무산된 공청회였다. 하고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의견을 이렇게 좀 수렴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사실 통장들한테도 공문 한 장 없더라고요. 공문 한 장도 없고 이거 진짜 완전 이건 공산국가에서 하는 그런 적이지. 선생님께서는 이 그 연구개발특구가 어떤 건지 이런 거 혹시 내용은 알고 아니 계시나요? 자세한 그런 적도 아직 뭐 거의 모르는 그냥 이제 그 연구 그 개발 특구 이제 뭐 확정 이런 뭐 적으로 이렇게만 그냥 간단하게 알고 거기에 대한 또 홍보 이런 적도 뭐 잘 이렇게 없었고 이렇게 저기 하기 때문에 자세히 이제 모르는 거의 대다수가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돼요. 특구 육성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모습엔 지난 30년 동안 외부와 벽을 쌓아온 대덕의 문제점이 그대로 녹아있다. 최근 실시된 대덕특구에 대한 인지도 조사. 과연 사람들은 대덕특구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대덕을 잘 모른다고 대답한 비율이 전국적으로 76.3%. 대덕이 자리 잡고 있는 충청권 주민들도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대덕을 잘 모른다고 할 정도다. 또 반가운 소식입니다. 어떤 항생제도 듣지 않는 세계. 전기가 통하지 않는 절연체를 전기가 통하는 금속체로 바꾸는. 하지만 시민들에게 대덕은 뉴스를 통해서나 그 연구 성과만을 가끔 접하는 낯선 존재다. 성장을 앞세운 국가 주도형 과학 정책은 대덕을 틀 안에 가두었고 정작 국민을 대상으로 한 대덕 알리기는 등한시하는 결과를 낳았다. 대덕 연구단지 20개 정부 출연 연구기관 가운데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은 절반가량. 그나마 한 달 전에 신청을 해야 하고 단체가 아닌 개인의 방문을 허가하지 않는 연구소가 대부분이며 민간 연구소는 아예 접근하기조차 쉽지 않다. 연구단지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자녀들조차도 실제로 연구기관 방문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주중에 방문해야 되는데
학교 간다든지 또 이게 부모들은 또 맞벌이 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주중에 다니기가 힘들고 주말에는 또 연구기관 또 문을 닫고 있고. 대중과의 거리를 좁힌다는 것. 그것은 이제 대덕에게 절박한 과제로 다가오고 있다. 지난 93년 대전 엑스포 당시 첫 선을 보여 많은 인기를 끌었던 자기부상 열차가 다시 사람들을 태우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매주 금요일마다 일반인을 태우는 정기 체험 행사가 되면서 대덕을 찾은 사람들의 대표적인 견학 코스로 각광을 받고 있다. 탑승객들은 1.7km의 짧은 구간이지만 대덕의 첨단 기술을 생생하게 느끼고 있다. 전에 엑스포에서 볼 때는 이게 잠깐의 어떤 행사용으로 홍보용으로 우리에게 소개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오늘 직접 타보니까 이게 우리 현실에서 만날 수 있고 교통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자기부상 열차의 장점을 알리기 위한 이번 행사의 이면에는 첨단 기술의 상용화라는 대덕의 고민이 담겨 있다. 자기부상열차가 요새 최근에 와서는 많은 그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자기부상열차의 우수성을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되면은 그러한 면에서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퀴 없이 약 자기부상 열차는 자력을 이용해 바퀴가 없이 허공을 달리는 친환경적인 도심 교통수단이다. 선진국들도 앞다투어 상용화에 뛰어들었고 우리나라는 7년 전 독일, 일본에 이어 세계 세 번째로 자기부상 열차를 완성했지만 연구 성과의 상용화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300억 원이 넘게 투입된 꿈의 열차가 몇 년째 좁은 실험 구간만을 오가는 천덕꾸러기로 전락한 것이다. 자기부상 열차가 상용화되기 위해선 실제 노선에서의 검증 작업이 필요했지만 기술적인 장점과 안전성이 외부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공공기관 어느 곳에서도 자기부상 열차의 도입을 환영하지 않았고 이는 첨단 기술의 수출길까지 막아버렸다. 첨단 기술이라도 대중의 공감대 없이는 실용화가 어렵다는 것을 값비싼 수업료를 치르고 나서야 깨닫게 된 것이다. 과학과 대중이 단절된 사회가 가져온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다. 한국 과학의 미래는 몇 년째 이공계 기피 현상에 발목이 잡혀 있다. 국내 공과대학의 신입생 미달 사태는 더 이상 뉴스거리도 아닌 상황으로 해마다 그 정도가 심화되고 있다. 대덕에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연구 중심 대학인 카이스트. 지난해 카이스트를 자퇴한 학생이 역대 최고 수준인 119명에 달한다. 지난 2000년부터 한 해 80명 수준이던 자퇴생은 계속 늘어 2년 전부터는 100명 선을 넘어서고 있다. 스스로 이공계를 선택해 들어온 우수한 학생들조차도 현실적인 갈등 속에서 학업을 접는 것이다. 이런 현상이 진행되다 보니 한창 연구가 활발해야 할 이공계 대학원에선 우수 인력을 확보하는 일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대덕 연구단지 내에 위치한 한국정보통신대학교. 우리나라 정보통신 분야의 발전을 주도할 경쟁력 있는 고급 인력 양성을 위해 지난 98년 설립돼 해마다 100여 명의 IT 연구 인력을 배출하는 정보통신 분야의 카이스트라고도 불린다. 연구소 냄새가 물씬 풍기는 캠퍼스와 강의실 안에서 외국 학생들을 찾는 일은 어렵지 않다. IT 분야와 같은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에서조차 연구 인력의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해 해마다 많은 수의 외국 학생들이 국내로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IT 기술을 배우기 위해 대학원 과정에 진학하는 외국 학생들은 한 해 200명이 넘는다. 주로 중국과 베트남, 파키스탄 등 최근 들어 IT 산업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고 있는 국가들이다. 우리나라보다 출발은 늦었지만 이들 국가에선 최고의 인기 직종으로 부상하고 있다. Yeah, a lot of Malaysian students want to learn IT, and they feel that Korea is a good place to learn IT. And I think a lot of Malaysians want to come to Korea to learn IT.
I get the Samsung Electronical Scholarship. That means I will work for Samsung Electronics after I graduated. So I would like to doing some research work in the Samsung group. Yeah, in China, a lot of students want to be a good engineer in the future, and maybe nowadays in China there's no many opportunity to study advanced technology and or engineering. So they choose go abroad to continue their education. 이공계 기피 현상이 한국을 강타한 사이 아시아의 다른 젊은이들은 우리의 선진 기술을 배워가고 있는 것이다. 오로지 전 세계의 1등 기술만이 살아남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전보다도 오히려 더 우수한 인재를 이공계가 확보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도리어 그 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 더 있다고 봅니다. 지난 6월 말 정부의 과학교육 정책을 성토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과학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대우는 이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물리학회와 화학회 등 기초과학을 대표하는 국내 과학자들과 공과대학 교수진 그리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과학교사들까지 한자리에 모인 것이다. 기초과학 과목을 필수하라! 희망을 잃어가는 한국의 과학을 살리기 위해 5개 항의 정부 건의안이 채택되고 공개 서명식이 이어졌다. 과학기술단체의 전문적인 의견을 과학교육에 반영하고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과정에서 과학교과의 이수 비중을 확대해야 하며 고등학교의 선택형 교과에서 기초 과학 과목을 필수화해야 한다는 것 등이 이들의 주장이다. 정부 건의안 5개 항목의 공통점은 모두 현재의 과학교육에 대한 지적이다. 이공계 기피 현상의 원인을 우리의 과학교육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특히 여학생들이 수시에서 들어오는 굉장히 좋은 인력들이 많은데 이 여학생들은 물리를 하는 학생들이 한 명도 없더라.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니네들은 물리도 안 들으면서 어떻게 이공계 들어오냐? 딱 그랬더니 얘네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희 학교에는 물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한 명도 없습니다. 라는 거였습니다. 얘들아, 우리 조금만 더 하자. 이거 너희 국민 공통 기본교육과정이야. 기본교육과정. 선생님, 사실은 내용적으로는요, 중학교 때 많이 배운 내용 같은데요, 생각하기가 어렵고 문제 풀기도 어렵고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나오고, 하지만 해야 되잖니? 너희 학생이고 공부해야 되고 기본적인 내용 해야 되잖니? 그 다음 마지막 답이 뭐냐면 저 이거 안 갈 건데요. 이렇게 나온다고요. 과학교사들은 교육 현장에서 매일매일 과학교육의 모순과 직면하고 있다.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치는 유상환 교사. 그는 고등학교 교육에 나타난 현행 과학 수업의 문제점만을 모아 대학원 논문을 준비하는 만학도이기도 하다. 유 교사가 지적하는 과학 수업의 가장 큰 문제점, 그것은 바로 실험이다. 과학 교육의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해 유 교사와 함께 과학 수업을 재현했다. 실험에 소요되는 시간은 실제 고등학교 수업 시간인 50분으로 제한했다. 주제는 고등학교 과학 교과서마다 공통적으로 포함된 전해질 속에 들어있는 이온을 찾는 실험이다. 눈으로 충분히 확인할 만큼의 실험 결과를 얻은 것은 수업 시간 종료를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이었다. 지금 실험을 시작한 지 보면 45분이 흘렀는데 45분 후에는 어느 정도 실험 결과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실험치가 나왔습니다. 근데 실제로 고등학교에서 1시간 수업은 50분 수업인데 실제로 이렇게 45분을 실험하고 나머지 실험 결과나 혹은 도입을 수업을 하다 보면 수업 시간의 부족함을 실제로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확한 반응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짧은 수업 시간 때문에 학생들마다 엉뚱한 실험 결과를 내놓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근데 간혹가다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학생들이 발견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다 보고서를 썼는데 여기 한두 개씩 이게 생겼네.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다시 질문을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거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럼 생겼네. 그러니까 이제 보고서를 다시 쓰는 조도 있었어요. 이 필립통에다가 이 건전지만 집어넣게 되면 실제로 이걸 분리시켜. 과학 수업의 본질인 실험이 실종되고 그마저도 왜곡되는 것이 우리 과학 교육의 현주소다. 실제로 가능하느냐 이런 면에서는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대형 차량에 첨단 실험 장비를 싣고 전국을 도는 이동화학교실이 열렸다. 오늘의 주제는 색깔이 변하는 마술꽃. 산과 염기에 따라 리트머스 종이색이 달라지는 반응을 이용한 실험이지만 연극적인 요소를 가미해 재미를 살렸다. 해남 땅끝 마을에서부터 판문점 인근 초등학교까지 과학 실습 시설이 부족한 곳이 이동화학교실의 무대다. 실험을 통해 과학의 원리를 재미있게 알려주는 방식이 입소문을 타면서 초등학생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신청학교를 무료로 찾아가는 이동과학차는 우리나라에 현재 단 2대뿐이다. 전국을 도는 강행군을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지만 올 연말까지 예약이 꽉 찬 상태고 경쟁률이 30대 1에 이른다. 그만큼 쉽게 오지 않는 과학차만을 기다리는 실험 실습 장비가 열악한 초등학교가 아직도 많은 것이다. 과학에 대한 목마름이 초등학교와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로 이어지는 현실이 계속되는 한 이공계 기피 현상이 사라질 리 없다. 학교 밖에서의 과학 교육은 어떤가? 과학 대중화의 상징인 과학관. 우리나라에는 과학기술부 소속 국립중앙과학관과 각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학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설립한 자연사 중심의 과학관 등이 있다. 인구 10만에서 20만 명당 과학관이 1개인 선진국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인구 70만에서 80만 명당 1개꼴로 그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다. 과학에 대한 푸대접은 학교를 떠나 학교 밖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과학 대중화 교육장인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이 올해로 설립 35주년을 맞았다. 국립중앙과학관을 찾는 관람객들은 연간 70만 명 수준. 지난 93년 대전 엑스포 당시 100만 명을 돌파했을 때를 정점으로 최근 10년 가까이 관람객 수가 정체돼 있는 상태다. 천년을 가는 종소리, 신라 종의 신비가 풀렸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한국 전쟁 중에 파손된 통일신라 시대의 설림원 종을 복원해낸 겁니다. 지난 2월 국립중앙과학관 연구팀이 이룬 성과였다. 설림원종은 높이 120cm, 무게 1톤에 달하는 신라시대 대표적인 청동종이다. 1000년 넘게 잊혀졌던 신라종 주조 기술을 밝혀내 역사학계의 과제인 에밀레종 복원에 한 걸음 더 다가선 의미도 크지만 과학관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우리 결의 과학의 우수성을 체험할 수 있는 생생한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학계의 최신 연구 성과와 연결돼 살아 숨쉬는 전시물이 넘쳐야 하지만 관람객들의 흥미도 관심도 끌지 못하는 대다수의 전시물은 과학관의 존재 이유조차 무색해하고 있다. 또한 과학관 같은 경우에도 진짜 과학이 대중들과 함께 바로 생활 옆에서 같이 하는 과학관이 아니라요. 뭐 대전에 있는 국립중앙과학관 혹은 서울에 있는 과학관 뭐 이런 몇 개 큰 과학관을 수학여행 오는 애들을 버스 태우고 와가지고 잠시 몇 시간 접하게 하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과학관의 현실입니다. 대전 사이언스 페스티벌과 대한민국 과학축전이 만났다. 과학과 관련된 야외 행사로는 가장 대표적인 과학축제로 올해 최초로 통합되면서 사상 최대 규모의 과학 한마당으로 탈바꿈했다. 축제 기간 내내 행사장으로 활용된 대전 엑스포 과학공원. 마치 지난 93년 엑스포가 다시 열린 듯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대덕에 있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의 최신 연구 성과가 전시됐고 전국의 초중고 과학 동아리 학생들이 틈틈이 마련한 각종 체험 행사도 많은 인기를 모았다. 열흘 동안 열린 행사 기간 동안 과학공원을 찾은 사람들만 25만 명. 엑스포를 제외하곤 국내에서 치러진 단일 과학 행사로는 가장 많은 관람객을 기록한 것이다. 단 열흘 동안 마치 신기루와도 같았던 과학에 대한 뜨거운 관심. 그 열기를 한국 과학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갈 실마리는 무엇인가? 3, 2, 1, 발사! 여름의 끝을 알리는 가을빛 속에서 대한민국 겨울 축제가 열렸다. 시민들에게 천문학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해마다 마련되는 행사다. 박석재 박사는 대덕 연구단지 과학자 가운데 과학 대중화 구호를 외치며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몇 안 되는 과학자 가운데 한 명이다. 그다음부터 우리 동양 천문학이 뒤지기 시작합니다. 블랙홀 박사, 꿈돌이의 아버지. 과학을 매개로 일반인들과 호흡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이면서 얻은 별명이다. 그가 과학 대중화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은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국민이 알지 못하면 결국 한국 과학의 미래는 없다는 믿음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주 시대에 어울리는 어떤 우주 문화를 갖는 것이 결국 선진국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은 이제 그 민족이나 그 국가는 쇠퇴기를 걸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과학 대중화는 쉽게 말씀드려서 선택이 아니라 그건 필수인 것입니다. 대덕과 마찬가지로 황무지 위에서 출발했지만 열린 연구소로 대덕과 전혀 다른 길을 걸어온 세르. 세르는 2차 세계대전 직후 심각한 이공계 위기를 맞은 유럽에서 태어났다. 유능한 과학 두뇌들이 황폐해진 유럽을 떠나 미국과 소련으로 빠져나갔던 것이다. 고급 두뇌 유출을 막기 위해 유럽 5개국이 힘을 모아 세운 것이 최초의 유럽 통합연구소인 세른이다. 40여 년 전부터 세른이 과학 대중화에 뛰어든 이유는 이공계 위기의 심각성을 일찌감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평상시에 세른의 연구원들이 사용하는 대형 강의실은 여름이 오면 유럽 각지에서 온 대학생들로 붐빈다. 세른의 썸머 스튜던트 프로그램이 시작된 것이다. 지난 1962년부터 시작된 썸머 스튜던트 프로그램은 세른이 운영하고 있는 국제적인 과학 대중화 프로그램이다. 여름방학이 다가오면 유럽의 대학생들은 세른에 지원서를 내고 이들 가운데 연구 목표가 뛰어나고 창의력이 돋보이는 학생들은 썸머 스튜던트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이렇게 선발된 학생들은 7월에서 9월까지 세른에 체류하면서 세른의 첨단 연구시설과 연구 인력을 활용한 물리학, 공학 분야의 이론과 실습 수업을 받는다. 한 해 200여 명에 이르는 유럽 학생들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 교육비와 체제비 모두가 무료다. dass immer weniger Schüler sich für Physik und für Wissenschaft allgemein interessieren. Das gibt es überall. Es gibt verschiedene Gründe. Die Fähigkeit, sich zu konzentrieren und deswegen komplexe Zusammenhänge zu verstehen, hat abgenommen. Es ist auch so, dass das mathematische Niveau abgesenkt ist im Moment. Und das führt dazu, dass viele von den mathematischen 이 프로그램이 열리는 여름철엔 세른의 과학자들도 연구 도중 짬을 내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미래 기초과학 분야의 우수인재를 확보한다는 현실적인 이유에서 세른은 아낌없는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다. 네덜란드 아인트호벤 공대 재학생으로 올해 처음 썸머스쿨에 참여한 케빈. 물리학을 전공하는 케빈은 실제 세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험에까지 직접 참여하고 있다. 그가 만드는 것은 빅뱅 재현에 중요하게 쓰이는 입자 검출기라는 초정밀 장비에 들어갈 부품이다. 50 마이크로미터 이상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정밀한 작업이지만 실습은 거의 혼자서 해내야 하기 때문에
이곳 과학자들의 일과 크게 다르지 않다. 21세기 과학의 흐름을 바꿀 입자 물리학 분야의 거대 실험에 기여했다는 경험은 과학자나 공학도로서의 꿈을 키워가는 케빈 같은 젊은 학생들에겐 잊지 못할 경험이다. Pretty good on my CV, so that's rather interesting. I do a lot of experimental work here, so I can do a lot of experimental experience. So yeah, that will be great in the future. Perhaps I'll catch up on some particle physics, which I'm rather interested in. So that's basically just because I like working with particle physics. And yeah, perhaps I'll be working here. I'm not sure what I'm going to do. I have lots of options to do, so I have to choose when I get back. It's all visible and all invisible events. Now, if you just count events. 세른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학 대중화 사업 가운데 다른 하나는 중고등학교 과학 교사들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3주짜리의 비교적 장기 연수 코스와 3일짜리의 단기 코스로 나뉘어 수시로 진행되고 있다. 교사들을 위한 과학 교육 프로그램은 15명 정도의 소그룹으로 나눠 진행되는데 최신 연구 성과에서부터 학교 과학 수업을 위한 기초 이론까지 주제는 다양하다. 연수를 마친 교사들은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더라도 인터넷을 통해 자신들의 교육을 담당했던 과학자와 의견을 언제든지 주고받을 수 있다. 한 명의 과학 교사에게 과학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며 다시 100명의 학생들에게 이어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프로그램의 목표다. D'une partie, je me sens plus motivée, je tire beaucoup de nouvelles idées, du cours comme de la collaboration entre les autres professeurs qui viennent de tous les pays dans le monde. Et je crois que je pourrais motiver plus mes élèves en utilisant des outils, des nouveaux outils qu'ils nous apprennent ici au CERN, et puis en leur racontant des trucs, des physiques des particules modernes que normalement ne sont pas incorporés dans les curriculums. 세른에는 마이크로코즘이라는 독특한 전시관이 있다. 평일은 물론 휴일에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곳은 물리학에 대한 기본 개념을 설명해주는 과학관인 동시에 세른의 최신 연구 성과를 일반인들에게 홍보하는 공간으로도 활용된다. 모든 전시물들은 철저히 대중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계된다. 곳곳에 설치된 다채로운 전시물들은 입자 물리학이라는 까다로운 분야를 대중들에게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 세른의 과학자들이 아이디어를 모아 만들었다. 물음표처럼 생긴 수화기가 설치된 방은 세른에서 가장 독특한 곳으로 누구든지 이 방에 들어가 물음표를 귀에 대며 세른에서 일하는 과학자들의 연구의 진행 정도를 직접 육성을 통해 들을 수 있다. 마이크로코즘에선 일주일에 한 차례씩 세른의 과학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대중 강연이 열린다. 요구르트에 액체 질소를 부어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과정. 주로 초등학생이나 가족 단위 방문객들을 위해 마련되는 이런 대중 강연은 진지함을 떠나 유쾌하고 즐겁게 과학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매주 토요일에 열리는 이 강연은 세른 주변의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해 시작했지만 재미있다는 소문이 나면서 스위스 국내는 물론 유럽 전역에서 관람객들이 몰려오고 있다. 세른의 과학자들은 연구 현장과 강의실을 가리지 않고 과학의 중요성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과학 전도사의 역할을 맡고 있다. 과학의 혜택이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퍼져야 한다는 이념. 그것은 세른의 과학자이자 인터넷 혁명을 불러온 월드와이드 웹을 탄생시킨 팀 버너스리의 생각이기도 하다. C'est sur cette machine, en 90, que Tim Berners-Lee a écrit les premiers logiciels, les premiers browsers, les premiers serveurs du web. Et à Noël 90, le web était deux machines comme ça au CERN. Et puis, en 94, quand le web a commencé à être connu par le monde, au lieu de prendre les brevets sur cette technologie, le CERN l'a mis officiellement dans le domaine public.
설립 51주년을 맞은 세르네. 최근 거대한 지구 형상을 한 조형물이 세워지고 있다. 이곳은 일반인들과 과학자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토론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개방된 공간으로 꾸며질 계획이다. 유럽의 황무지에서 출발한 세르는 과학자와 대중이 함께 과학을 논하는 열린 연구소로 계속 진화하고 있다. 대전의 한 사회복지관. 학교 수업이 끝난 아이들이 바쁘게 뛰어가는 곳. 한 달에 2차례 생활과학교실이 열리는 복지관 강의실이다. 오늘 모처럼 만나니까 기분 좋죠? 선생님 만나니까 반가워요? 널찍한 송판 위에 힘을 분산시키는 수 있도록 하고 널빤지 위에 종이컵을 올려놓고 힘의 원리를 설명하는 간단한 실험에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풀뿌리 과학문화 확산 운동의 하나인 생활과학교실. 지역 주민들에게 각종 실험과 강연 등을 통해 생활 속에 숨어있는 과학의 중요성을 알린다는 취지다. 정부는 오는 2007년까지 생활과학교실을 전국 3,500여 곳으로 늘릴 계획이지만 프로그램을 진행할 전문 강사가 부족한 것이 아쉬움이다. 올 들어 대덕의 몇몇 연구기관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생활과학교실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대덕의 연구 인력 가운데 단 1%만 참여해도 당장 200여 곳에서 생활과학교실이 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것들을 다시 과학적으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아이들이 참 되게 좋아하고 또 과학에서 이렇게 잘 생각 못하고 있었는데 생활 가운데도 저희들이 배울 수 있는 과학적인 부분이 많구나 많이 느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과학 대중화에서 대덕의 첨단 기술은 빠질 수 없는 요소다. 지난 봄 대덕에 있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선 의미 있는 행사가 열렸다. 사상 최초로 전국 4곳의 초등학교가 동시에 참여하는 원격 실험. 우리나라의 남단인 제주도에서부터 민통선에 위치한 강원도 오지의 초등학교 등 거리상으로는 수백 킬로미터씩 떨어진 한국의 동서남북에 위치한 학교가 초고속 인터넷망으로 실시간으로 연결됐다. 전자현미경을 통해 곤충과 식물, 머리카락 등을 수천 배로 확대한 생생한 화면이 일제히 전송되고 쉽게 접할 수 없는 첨단 장비를 이용해 자연 속에 숨은 미세 구조를 들여다본다는 즐거움에 아이들의 호응도 뜨거웠다. 원거리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사실 자체 개발을 한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을 갖다가 교육에 이용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자 하는 그 산간 벽지나 도서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직접 여기를 오지를 않고 현지에 있으면서 인터넷을 통해서 실험 화면을 갖다 공유를 하고 또 토의를 하면서 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저희들 대중화 교육에 활용하게 됐습니다. 대덕에 있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그 심장부엔 현대 과학기술의 총알이라고 불리는 슈퍼컴퓨터가 있다. 슈퍼컴퓨터는 날씨 예측이나 신약 개발을 위한 단백질 구조 분석 등 막대한 규모의 정보를 처리하는 21세기 과학 현장에선 빼놓을 수 없는 장비다. 1초에 4조 3천억 번의 계산을 해낼 수 있는 슈퍼컴. 그 일을 사람이 한다면 350만 년이나 걸린다. 개인의 힘은 미미하지만 만약 수많은 사람들의 힘을 하나로 모은다면 어떨까? 이 가설에서 출발한 것이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리아 앳홈 프로젝트다. 각 사무실이나 가정에 설치된 개인용 컴퓨터를 쉬는 시간에 네트워크로 연결해 가상의 슈퍼컴퓨터로 활용한다는 아이디어다. PC방 아르바이트생에서부터 40대 직장인들까지 다양한 네티즌들의 참여 속에 프로젝트가 진행됐고 1년 만에 이 프로젝트는 3.23 테라플롭스의 성능을 내는 단계까지 도달했다. 이는 1초에 3조 2천억 번의 계산을 해낼 수 있는 슈퍼컴퓨터급의 성능으로 네티즌들의 활발한 참여 속에 현재도 각종 거대 실험과 연구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참여의 힘, 대중의 힘이
수백억 원짜리 슈퍼컴퓨터를 공짜로 만들어낸 것이다. (21세기) 과학은 대중과 함께할 때 더 크고 화려한 꽃을 피울 수 있다. 대덕의 연구소들이 담장을 허물고 열린 공간으로 거듭나는 이유, 과학과 국민 사이의 벽을 허물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대덕은 그 어느 곳보다 과학 대중화를 위한 기본 시설이 잘 갖춰진 곳이다. 대덕에 부는 변화의 바람은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 그러나 충분한 의지와 노력만 뒷받침된다면 대덕은 과학기술 대중화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고, 그것은 또 한국 과학의 제도약으로 이어질 것이다. 21세기 대덕의 미래는 닫힌 문을 열고 국민에게 다가서는 열린 과학에 달려있다.